뭐든지 읽어주는 All That Reading.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이제 모든 낙관적 생각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대답해보자. 지난 7년간 당신의 개인 재산은 얼마나 늘었는가? 지난 7년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액수를 적어보라. 정확한 액수를 적고 난 지금 갑자기 살 기운이 없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당신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금액이다.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7년 후에도 당신은 비슷한 액수를 또다시 적어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것은 점점 확고한 경향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정말 솔직히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 무의식 가운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자, 당신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5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5장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진짜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26살 때 내게 부의 원칙을 가르쳐준 스승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꿈, 내가 추구한 가치와 목표, 그리고 내가 사용한 전략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돈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 물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먹구름이 인생에 끼어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멋있는 곳에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은 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게 하며 인생의 여러 가능성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우리 인생엔 5 영역이 있다. 나는 우리 인생에 대략 5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렇게 5가지다. 이 5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좋은 인간관계는 수프에 치는 소금과 같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에도 맞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돈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하다. 단지 돈 때문에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경제적 자유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5 영역 하나하나는 우리 5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당신의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누군가 그 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 이때 당신은 괜찮아, 손가락 하나 다친 건데 뭐 아직 손가락이 4개나 있잖아 라고 태연히 말하겠는가? 아니면 온 신경을 아픈 손가락 하나에 쏟겠는가? 인생의 5 영역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이 5 영역을 모두 잘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5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돈 문제는 언제나 다른 영역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돈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기보다 돈 버는 기계를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갖기 원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렇다. 당신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취미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즉, 당신의 취미를 활용해 돈을 벌라는 얘기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일에 정말 재미를 느끼는지, 또 그 일에 재능은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아주 돈 많은 부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 책상 위에는 이런 격언이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지고 하루하루 더 나은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오.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자신이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때만 정말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은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돼 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이 재능에서 직업적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걸작품으로 완성하는 건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적화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화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언젠가는 맞게 된다.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가능성, 재능과 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현재 가진 자원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최소화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인생을 낭비한다. 그들에게 일하는 날은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힘들고 짜증나는 날들일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며 자아 성취는 그저 배부른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기회가 와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계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자신의 인생보다 더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런데 인생의 계획에는 단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설계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씩 인생 설계를 시도하고 또 실패도 경험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그에 따른 좌절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야. 그래서 이제 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 따라서 좌절의 고통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하다.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한데 묶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장장 12년에 걸쳐 부자들의 삶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와 전략을 서로 잘 조화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기본 행동 양식이 다져지고 그 바탕 위에 당신은 자신의 부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전략 이 네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네 가지 기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바로 이 네 가지가 당신이 7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네 가지 힘을 잘 조화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좋은 징후다.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분명 당신은 자신이 꿈꾸는 일의 대부분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꿈은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감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고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갖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자. 이제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고 항상 자신감 있는 결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자. 당신의 꿈과 목표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잘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5장에서 당신은 돈이 정말 자신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가치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 가운데 선택된 하나이다. 가치 부여에 앞서 선택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선택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젠 당신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가치는 절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내 경우에서도 보듯이 상황에 따라선 여러 가치들이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기도 한다. 내가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길 원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려면 죽도록 일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치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를 자신의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5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의 꿈과 목표와 가치가 서로 일치되면 이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행동 지침을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그 지침들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졌다. 우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잠시 설명하겠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빚을 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6장을 보면 된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데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지 7장에서 그 비결을 배워보자. 8장에선 당신이 벌어들인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단순히 수입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들어온 돈을 잘 지켜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9, 10, 11장에선 돈을 증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2장에는 세부적인 경제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당신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관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6장 이후의 구체적인 전략 설명에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본다. 3장에서는 당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고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쉽다.
그런데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왜일까? 4장에 그 이유가 나온다. 그 다음 5장에서는 부와 행복을 쌓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나약한 희생자가 될 뿐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에 앞서 책의 목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표시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책을 갖고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 말은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이를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이 책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라.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직접 글로 적어보는 연습 역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안다고 모두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만이 힘이다. 그럼 이제 부와 행복을 쌓는 길로 함께 들어가 보겠다. 7년 안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빨리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낙관주의는 모든 일의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그러나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나는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그늘지게 한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 목표, 가치, 계획 이 4가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